자, 이번에는 특수 권한 한번 봐볼게요. 권한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유마스크 보면은 우리가 옥텐 모드 딱 3자리밖에 안 배웠잖아요. 근데 유마스크는 4자리 숫자였죠. 그래서 실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옥텐 모드에서 3자리로 지금까지 배웠지만 숨겨져 있는 조금 특수한 그런 권한을 나타내는 한 자릿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권한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수 권한이 뭔지 살펴볼 거고요. 특수 권한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setUID, setGID, 스티키비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setUID랑 setGID는 둘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티키비트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는 애이기 때문에 따로 또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특수 권한을 한번 직접 설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들이 어떤 애들이 있나 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키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키면 좋다 라고 권장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이드라인과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특수 권한이 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수한 권한이에요. 당연히 일반적인 권한과는 조금 다른 그런 애들이고요. 종류는 setGID, setUID, 스티키비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setUID, setGID는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특수 권한 setUID와 setGID는 묶어서 보는데 뭘 해주는 애냐면요. 일반 사용자한테 어떠한 특수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일단은 일반 사용자예요. 대상이 일반 사용자. 그래서 setUID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나머지 사용자가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실행할 때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한이 RWX, R-X, R-, 아니 R-X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일반 사용자란 말이에요. 뭐 소유자가 루트고 관리그룹이 어드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SJB라는 사용자예요. 이랬을 때 특정 이 파일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부여받게 되는 권한 일반적으로라면 저는 읽기랑 실행 권한만 있는 이 권한을 부여받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setUID가 걸려있는 그런 파일이다. setUID 특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파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실행 권한을 통해서 관리자의 이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기 권한이 없었는데 쓰기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tUID는 setU, 유저,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받는 거고 setGID는 관리그룹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가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실행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setUID, setGID는 파일을 실행할 때 파일에다가 주로 권한을 부여하고요. 스티키비트는 디렉토리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setUID, setGID는 그런 식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그룹의 권한을 일반 사용자한테 부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권한이었고 스티키비트는 디렉토리에다가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인데 디렉토리를 쉽게 말하면 자유 게시판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권한이에요. 자, 디렉토리를 자유 게시판처럼 쓴다. 자유 게시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게시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게시글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쓴 글이 아닌 남의 글을 내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어요? 없죠. 디렉토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setUID와 setGID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etUID가 걸려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권한이 표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행 권한이 있으면 X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죠? setUID가 걸려있는 파일은 소유자 권한을 표시할 때 실행 권한 부분이 X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S로 표시가 됩니다. ls-l 쳤을 때 실행 권한 부분이 S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setUID가 걸려있는 파일은 이런 식으로 ls-l 명령어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권한을 부여할 때는요, 심볼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RWX가 아니라 S 알파벳을 추가해 주게 되면, 플러스 S 하게 되면 setUID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옥텟 모드로 지정할 때는 setUID가 4, 네 번째 자리, 그러니까 1000번째 자리, 아니 1000번째 자리? 1000의 자리, 1000의 자리의 숫자를 4로 세팅하면 setUID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이런 권한을 RWX, R-X, R-로 설정하는데 여기에 setUID를 부여하고 싶어요. 일단 이거를 옥텟 모드로 바꾸면 몇이죠? 7, 5, 4죠. 근데 이 파일에 setUID를 부여하고 싶으면 앞에 1000의 자리에 4를 더 추가하라고요. 그래서 4754라고 설정하면 이 부분이 X가 아니라 이 부분이 S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setUID가 걸려있는 파일을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봐볼게요. 자, 일단 사용자가 실행 권한, 자기한테 부여되어 있는 실행 권한을 통해서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소유자의 setUID가 걸려있을 때 소유자의 이름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유자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자의 UID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UID. UID는 뭐냐면요, 컴퓨터가 사용자들을 구분할 때 쓰는 숫자 값이에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SID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값이 있었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숫자 0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1번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ETC의 passwd라는 파일이 사용자 정보 저장하는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VI 편집기 막 연습할 때 그 파일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일반 사용자 유저 1이라는 사용자라고 했을 때 실행 권한이 있어요. 실행을 했을 때 소유자, 루트라고 하는 이 소유자의 권한, RWX 권한으로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PPT상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RWX 권한이 있지만 만약에 다르다라고 했을 때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GUID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etGID, GUID래 막 섞였어요. setGID 마찬가지로 ls-l 명령어를 쳤을 때 확인할 수 있고요. setGID가 부여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그룹의 권한에서 실행 권한이 X가 아니라 S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setUID랑 뭐 똑같죠. 그래서 관리 그룹의 권한 부분이 S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setGID가 부여되어 있는 파일이고, 마찬가지로 권한을 부여하고 싶을 때, setGID를 부여하고 싶을 때 심볼릭 모드에서는 관리 그룹에게 S라고 하는 권한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옥텟 모드로 변경하고 싶으면 1000의 자리를 2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2777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275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하면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으로 봐볼게요. 일반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setGID가 걸려있는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관리 그룹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만 소유자의 권한이냐 관리 그룹의 권한이냐 요걸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setUID, setGID는 저런 식으로 관리 그룹 또는 소유자의 권한으로 일반 사용자가 특정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권한이고요. 굉장히 특별한 때에 사용이 되는 애예요. 요거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저런 setUID, setGID를 가지고 있나 봐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티키비트입니다. 스티키비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티키비트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에 부여하는 권한이고요. 디렉토리를 자유 게시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권한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ls-l 명령어를 쳤을 때 일반 사용자의 권한 부분이 일반 사용자의 실행 권한 부분이 t로 표시가 되고요. t. setUID, setGID는 s로 표시됐잖아요. 소유자의 실행 권한이 s로, 관리 그룹의 실행 권한이 s로. 근데 지금 스티키비트가 부여된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일반적으로 디렉토리에 부여하는데 해당 디렉토리의 권한을 봐보면 일반 사용자의 권한이 실행 권한이 t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hmod 명령어로 권한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심볼릭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한테 t 옵션을 주면 되게 되고요. 플러스 t. 그 다음에 옥텟 모드로 변경할 때는 1000의 자리를 1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setUID는 4, setGID는 2, 스티키비트는 1. 마찬가지로 셋 다 더하면 7 되죠. 그래서 8진수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1000의 자리로. 그래서 스티키비트는 디렉토리에 부여하고 대표적인 디렉토리가 바로 tmp라고 하는 디렉토리예요. tmp 디렉토리나 temp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temporary의 약자고요. 일시적으로 뭔가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저장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운영체제가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으로 뭔가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라거나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잠깐 동안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이 해당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tmp라던가 윈도우의 temp 디렉토리 같은 곳에. 그런데 특정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 실행된 권한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됐었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관리 그룹의 권한으로 실행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의 권한으로 실행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잠깐 동안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는 지워야 돼. 근데 내가 권한이 있는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tmp,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사용한 다음에 사용이 끝나면 지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디렉토리에다가 부여하는 권한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던 그 사용자의 계정으로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자유 게시판이니까 얼마든지 게시글을 쓸 수 있겠죠. 아무나. 대신에 그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가 아니면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는 못하겠죠. 자유 게시판이니까. 내가 게시판에 글 썼는데 내 옆에 친구가 내 게시글을 맘대로 지울 수 있다? 그럼 자유 게시판이 아니죠. 뭐라 그래야 돼? 그거는 개판이죠. 그냥 개판. 그러니까 관리자, 루트 사용자는 권한이 없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사용자 빼고 내가 쓴 글이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나만 수정, 삭제 같은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에 여러분들 디렉토리에 권한을 777로 부여했어요. 777로 부여를 해요. 그러면 A라는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을 B라는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디렉토리의 권한이 777이에요.
A라는 사용자도 그 밖의 사용자고 B라는 사용자도 그 밖의 사용자예요. A라는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 안에 생성한 파일을 B라는 사용자가 만약에 삭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스티키 비트가 부여된 디렉토리 안에서 A라는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을 B라는 사용자가 삭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겠죠, 지금은?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권한을 한번 각각 설정을 해볼 거고요. setUID, setGID 같은 것들을 설정해 볼 거고, 스티키 비트 같은 것도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 권한이 설정된 파일을 한번 찾아보는 명령어. 우리 find 명령어로 파일이나 디렉토리 시스템 상에서 검색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펌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권한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find 명령어 할 때 저 퍼미션 가지고 검색하는 걸 실습을 안 했었어요. 왜? 권한을 아직 안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권한을 좀 배웠으니까 저 find 명령어로 특수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 관리자가 저런 특수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setUID가 걸린 파일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그 파일을 뭔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한번 봐볼 거고, 그 파일의 내용대로 한번 시스템 상에서 확인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을 준비부터 할게요. 일단 권한 바꾸는 거는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따가 스티키 비트 같은 거 실습해 보려면은 사용자가 2명이 필요하겠죠. 일반 사용자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가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를 1명 더 생성을 해볼게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사용자 관리하는 그런 방식. 윈도우에선 여러분들이 사용자 추가를 그냥 클릭으로 해봤잖아요. 리눅스에선 그런 걸 이제 명령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유저 add라고 하는 명령어가 사용자를 추가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사용자를 이렇게 m 옵션과 함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sswd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우리가 편집했던 그 파일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passwd 명령어인데, 명령어 다음에 특정 사용자의 이름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항상 쓰던 패스워드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하고 패스워드 확인까지 하시고 일반 사용자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터미널 창을 하나 더 띄우시고요. 새로운 터미널 창에서 스위치 유저,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테스트라는 사용자로 이렇게 로그인을 할게요. 사용자 전환하는 명령어다 라고 했었죠. 우리 실습할 때 항상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 해놓고 있으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테스트라는 사용자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관리자가 지금 계정 하나 생성해줬고 해당 계정에 패스워드 설정했고요. 새로운 터미널 창을 하나 띄워서 여기서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패스워드 입력하고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 됐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실습 환경 준비해 주시고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관리자가 일단 권한을 바꿀 거고요. setUID, setGID, 스티키 비트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나 한번 저런 유저와 테스트라는 사용자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관리자로 특수권한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 디렉토리랑 파일 같은 것들은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같은 것 좀 다 지워주시고요.
일단 터치 명령어로 비어있는 파일 하나 생성해서 권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생성하면 파일의 권한이 옥텟 모드로 어떻게 된다고요? (644가) 되죠. 644 rw-r-r-644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의 권한을 변경을 해볼 건데 chmod 소유자한테 setUID를 부여해라 라고 지정을 하고 파일을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소유자의 권한 부분이 S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 지금 실행 권한이 없을 때 setUID를 한번 부여를 했는데 아까 소유자한테 X 실행 권한이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setUID 걸었더니 대문자 S가 나왔고요. 소유자한테 실행 권한을 한번 줘볼게요. 이 상태로 부여하면 소문자 S로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자, setUID 같은 경우는 일단 뭐라 그랬어요? 일반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할 때, 해당 파일을 실행할 때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당 파일을 실행할 때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소유자의 권한으로. 그래서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 권한에 실행이 없으면 사실 setUID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 자체가 실행 권한이 없는데 일반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실행해서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권한이 일단 있어야 setUID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문자 S로 표시가 되면 그렇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루트 사용자니까 루트 사용자는 특별하게 시스템 상에서 권한에 상관없이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별 차이가 없긴 하겠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사용자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setUID를 걸 때는 소유자의 권한이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setUID 부여하는 거 한번 심볼릭 모드로 해봤고요. 이번에는 옥텟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setGID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setGID chmod 지금 setUID가 걸려 있는데 chmod 뭐 2755 요렇게 1000의 자리 숫자가 2면은 setGID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2755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관리 그룹 권한의 실행 권한 부분이 S로 표시가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관리 그룹 권한의 실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문자 S로 표시되는 거고요. 만약에
관리그룹 권한에 실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대문자 S로 표시됩니다. 마찬가지겠죠. 관리그룹 권한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건데 관리그룹에 실행 권한이 없으면 딱히 실행이 되는 의미가 없으니까 대문자 S로 표시가 되고, 제대로 setGID를 사용하려면 관리그룹 권한에 실행 권한이 있기는 있어야겠죠. 자, 요 상태. 자, 그래서 심볼릭 모드로도 한번 변경을 해봤고 옥텟 모드로도 한번 변경을 해봤어요. 요번에는 일반적으로 디렉토리한테 부여하는 스티키 비트를 한번 사용해보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생성하면 권한이 어떻게 되죠? 옥텟 모드로 어떻게 되죠? 그죠? 755가 돼요. 자, 이 디렉토리한테 스티키 비트를 한번 줘볼게요. chmod 1 천의 자리가 1이고요. 1777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 소유자도 아닌 관리그룹도 아닌 그 밖에 나머지 사용자의 권한 중에서 실행 권한 부분이 T라고 표시가 되죠. X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T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tUID, setGID, 스티키비트 권한을 각각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한번 해봤고요. 자, setUID, setGID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스티키비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일단 한번 보세요. 따라해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 실습은 안 해도 되는데 setUID가 이런 애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기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vi 명령어 뭐 하는 애였죠? 편집기를 실행하는 애였죠. 자, vi 편집기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라는 명령으로 vi 편집기의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위치라는 명령어는 내가 입력한 명령어의 실행 경로가 어딘지 알려주는 애인데 vi 편집기라고 하는 애는 지금 빈 밑에 vir이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대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vi 편집기의 권한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대요.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텟 모드로 755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루트 사용자가 아니고 루트 관리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은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읽기 실행 권한이 있어서 vi 편집기를 읽기 실행 권한으로 실행시켜서 다른 파일을 편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vi 편집기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뭘 해준 거예요? 어떤 권한을 줬어요? setUID 권한을 줬죠. 지금 천의 자리가 4. 소유자 권한의 실행 권한 부분이 S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전에는 X로 되어 있었잖아요. 일반 권한만 있었는데 요번에는 setGID를 줬단 말이에요. setUID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용자가, 내가 만약에 SJB라는 일반 사용자가 이 일반적인 권한으로 실행을 했을 때 setUID가 걸려 있으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부여를 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일반 사용자로 아이고, 파일을 하나 생성해놨어요. 관리자가. 소유자는 루트고 관리그룹도 루트예요. SJB 사용자는
일반 유저라는 사용자는 그 밖의 사용자겠죠. 저 파일을 한번 vi 편집기로 빈 밑에 있었던 그 vi 편집기로 해당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이 파일을 그 밖의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어요? 없겠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근데 제가 지금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저장 및 종료를 했습니다. 관리자가 확인해보면 변경이 되어 있죠. 원래부터 이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용 확인도 되죠. 그 다음에 뭔가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썼어요. 저장 및 종료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변경이 되어 있죠. 분명히 그 밖의 사용자는 이 파일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누구로 실행된 거라는 거예요? setUID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빈의 vir setUID가 걸려 있으니까 소유자 권한으로 실행이 됐다고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루트죠. 루트 사용자로 실행이 된 거예요. 루트 사용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시스템 상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유저라는 사용자는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setUID가 걸려있는 편집기로 해당 파일을 여니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자, 이 setUID나 setgi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파일에 걸려 있냐면요. 제가 이따가 해야 할 그 실습 find 명령으로 한번 setUID가 걸려 있는 파일만 찾아볼게요. 시스템 상에서 setUID가 걸려 있는 모든 파일을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검색이 조금 걸릴 거예요. 파일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기다리도록 할게요. 마침 딱 다 됐네요. 지금 보면은 이거 혹시 뭔지 알겠어요? 뭐였죠? 그죠? 아까 우리 테스트라는 사용자 생성하고 테스트라는 사용자 비밀번호 바꿀 때 이거 뭔지 혹시 알겠어요? 특정 사용자로 로그인 할 때 어떤 애들이에요? 전부 다 명령어죠. 그러니까 실행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애들이 setUID가 걸려 있는데 얘네들이 왜 걸려 있냐면요. passwd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애라 그랬잖아요. 사용자의 패스워드는 나중에 여러분들 사용자 관리할 때 배우겠지만 etc의 shadow라는 파일에 이런 식으로 암호화돼서 패스워드가 저장돼요. 엄청 길죠. 이게 제 루트라는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패스워드를 바꾸면 이 부분이 변경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패스워드를 바꾸면 저 파일의 내용을 쓴다라는 거죠. 그죠? 이 파일의 권한을 한번 봐볼게요. 권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패스워드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루트 사용자 말고는 어떤 사용자가 됐든 이 파일을 읽을 수도 실행시킬 수도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일반 사용자가 자기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반 사용자가 자기 패스워드를 변경하려고 passwd 명령을 이용해서 자기 패스워드를 변경을 하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권한이 없는 그 파일 자체에다가 내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루트 사용자가 저 내용이 써지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이 passwd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소유자인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게 setUID를 걸어둔 거고요.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변경한 패스워드 내용이 저 etc의 shadow라는 파일에 권한이 없더라도 저장이 되게 될 수 있겠죠. 내용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setUID나 setGID는 이런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특수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경우에서 사용할 일이 잘 없는 애예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저런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거나 뭐 저런 명령어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했다거나 할 때라고 하면은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웬만하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setUID나 setGID는 사용을 하지 않는 애예요. 근데 안 쓰면 왜 배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명령어들을 setUID, setGID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리눅스 보안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유닉스 또는 리눅스 시스템 점검하는 법, 윈도우 서버 점검하는 법, 그 다음에 보안 장비 같은 거 점검하는 법. 여러분들 이거 배웠고 이거 지금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2018년도 그나마 좀 최근에 2017년도 12월에 배포가 된 그런 애인데 그나마 좀 최근에 배포된 애예요.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지키면 좋다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키사라고 하는 곳에서 배포를 하는 애고요. 보통 이 키사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 정보보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공기업인지 준공기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 키사라는 곳에서 정부기관이에요, 거의. 그래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데 정책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안 지키다 걸리면 벌금 내요, 회사에서. 근데 가이드라인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지키면 좋은 거예요. 일단 요거는 지금 가이드라인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서 배웠고 파일 및 디렉토리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유닉스 서버에서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상중하로 요거를 좀 나눠놨는데 여러분들 setUID, setGI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도가 꽤 높다라고 나와 있죠. 가이드라인에.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게 페이지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좀 내리다 보면 나오겠죠. 시스로그 서비스 여기 있다.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에서 setUID, setGID 키비트 설정 및 권한 설정에 대해서 보안 위협. setUID, setGID 파일의 접근 권한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설정된 파일로 특정 명령어를 실행하여 루트 권한 및 정상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루트 권한을 획득하거나 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솔라리스 대표적인 그 오라클 회사에 속해 있는 유닉스 시스템 솔라리스고요. 얘네도 전부 다 유닉스고 그 다음에 리눅스는 유닉스에서 파생된 애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setUID, setGID.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파일들을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setUID, setGID 제거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런 find 명령어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를 해줄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파일이 이렇게 걸려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길래 저렇게 오반가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특정 소스코드 이용해갖고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라는 파일에 이렇게 setUID가 걸려있어요. 이 파일을 실행할 때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을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다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커가 제 시스템을 어떻게 한 몇 년 걸려가지고 해킹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패스워드를 바꾸면 몇 년에 걸쳐서 뚫은 컴퓨터인데 다시 몇 년에 걸쳐서 다시 뚫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컴퓨터에 접속했을 때 쉽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사용자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려면 원래 관리자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자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패스워드를 모른 채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면 관리자가 그냥 돼버리죠. 제가 이 파일 안에다가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썼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C 언어 소스 코드인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한 줄, 공백 빼면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몇 줄 안 되죠. 근데 제가 지금 SU 명령어 이용해서 패스워드 입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 파일만 실행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관리자가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요거는 뭘 한 거냐면요. setUID를 걸고요.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거예요. bash는 뭐냐면 쉘이에요. 쉘. 여러분들이 지금 명령어를 치고 있는 이 창 있죠? 터미널 창. 이 창 자체가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ash 쉘, 본어게인 쉘. 그래서 우리가 치는 명령어를 커널한테 전달해주는 이 터미널 창 자체가 bash 쉘인데, 그거를 setUID를 걸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쉽게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도구가 백도어라고 하는 도구예요. 도구. 백도어. 번역하면 뭐예요? 뒷문이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뒷문으로 다녀본 적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개구멍.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땡땡이도 많이 쳐보고 이제 불량식품 같은 거 사 먹으러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그랬고 어떤 학교를 가든 개구멍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개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 선생님들도 다 아셨을 텐데 간혹 가다 나오셔서 잡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개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이 시스템에 접근했을 때 관리자 권한을 힘겹게 얻었어요. 나중에 들어올 때 좀 더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원래 백도어라고 하는 용어는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관리자로 정상적으로 로그인하는 게 귀찮잖아요. 제가 IT 하시는 분들 귀찮아짐이 심하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로그인하기 귀찮으니까 개발하는 동안만 잠깐 이렇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개구멍이에요. 근데 개발이 끝나고 나서도 그걸 깜빡하고 안 지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겼던. 근데 나중에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이제 해커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도구로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서 백도어라고 하는 공격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bash 쉘을 실행시켜서 한 것도 있고, VI 편집기 자체를 setUID 걸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VI 편집기가 이제 setUID가 걸려있으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죠? 그러면 패스워드가 저장되는 ETC의 섀도우 파일 같은 걸 열 수 있잖아요. 관리자가. 여기 패스워드 부분 있죠? 이 부분 지우면 패스워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패스워드 없이 그냥 로그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VI 편집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제가 그냥 이런 소스 코드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보안상 setUID가 걸려있는 이런 파일 또는 setGID가 걸려있는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커 같은 애들이 이런 백도어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백도어가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즉 setUID가 걸려있는 파일이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나, 가이드라인에는 아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이거는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지키면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까 어떻게 나와 있었죠? 여기였죠? 이런 식으로 find 명령어로 검색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find,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은 좀 다 지울게요. 지우고, 파일이 없어요. 우리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배울 것 같은데, find 명령을 이용해서 시스템 전체에서 권한으로 찾아요.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해당 권한을 포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UID를 포함하고 있냐라고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찾는데, 찾게 되면은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일이 제가 막 한 다음날 와서 검색을 해보고 이전 거랑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쉽게 알기가 힘들겠죠. 이전 명령어 결과 어디다 메모장에다가 저장해 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적어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 날짜가 0729 29일이라고 해볼게요. 출력 결과가 안 나왔죠. 출력 결과를 파일에다가 저장을 시켰어요. 자, 만약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의 권한을 setUID를 걸었어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해당 파일이 검색이 되겠죠.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다음날 검색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추가돼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일일이 비교하긴 힘드니까 이렇게 diff 두 파일의 차이점 알려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어디가 변경이 됐는지만 딱 알려주죠. 이렇게 관리하면 좀 쉽게 관리할 수 있겠죠. 제가 find 명령을 이용해서 그걸 파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diff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전 날 거랑 지금 거를 비교를 했어요. 이런 거를 관리자가 뭐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겠지만, 뭐 이걸 꼭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가 굉장히 보안에 민감한 회사다,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다 지키는 게 회사 정책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회사에 속해 있는 한 정책을 따라줘야겠죠. 만약에 이거를 일일이 내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하나하나 쳐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런 명령어들을 다 하나하나 쳐서 하루하루 맨날 확인을 해야 돼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3시간 동안 저것만 치다가 점심 먹을 거예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아니잖아요. 이런 명령어를 쳐야 되는 것들을 쉘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해서 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한번 딱 실행해 놓고 한 30분 있다가 오면은 알아서 이런 식으로 결과로 출력해 놓도록 또는 파일로 저장해 놓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알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애고요. 굳이 우리 수업을 하는 도중에서는 그렇게 몰라도 상관은 없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setUID, setGID는 지금 권한 이렇게 바꾸고 ls-al로 확인만 하실 줄 알면 돼요. 지금 이런 것처럼 뭐 점검까지 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왜 중요한 건지. 그래서 나중에 시스템 보안 수업에 들어갔을 때 지금 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할 거예요. 그땐 여러분들도 실습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어느 정도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까지는 돼 있을 테니까 그때 백도어라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VI 편집기로도 만들고 다른 걸로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setUID, setGID 관련된 실습을 한번 쭉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티키비트 관련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좀 다 지울게요. 저는 이 상태에서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요. 디렉토리 2개 만드십니다. 2개. 디렉토리 1번 하고요. 디렉토리 2번을 만드는데 디렉토리 1번은 스티키비트를 주고요. 디렉토리 2번은 스티키비트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디렉토리 2개를 준비를 해줍니다. 일단 관리자가 디렉토리 2개를 준비해 주는데 하나는 스티키비트가 들어있는 거, 하나는 스티키비트가 없는 걸로 준비를 이렇게 하고 터미널 창 2개를 띄우시는데 하나는 유저라는 사용자로 로그인 되어 있는 거, 하나는 테스트라는 사용자로 로그인 되어 있는 거 아까 이렇게 준비를 시켰었죠. 지금 여러분들 프롬프트 창을 잘 보시고요. 저는 지금 왼쪽이 유저라는 사용자로 로그인 되어 있고 오른쪽이 테스트라는 사용자로 로그인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스티키비트가 없는 일반 디렉토리 2번으로 가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디렉토리 2번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유저라는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파일 1번. 자, 지금 파일 1번이 잘 생성됐고 이 파일 1번을 테스트 사용자가 지금 한번 지워봤어요. 오른쪽에서 rm 명령어 이용해서 파일 1번을 지워봤어요. ls-l 쳤더니 파일이 없어졌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디렉토리의 권한이 읽기, 쓰기, 실행 다 있으니까 유저라는 사용자도 일반 나머지 사용자고 테스트라는 사용자도 일반 나머지 사용자니까 RWX 읽기, 실행, 쓰기 권한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얘가 생성한 파일을 얘가 지울 수 있겠죠. 디렉토리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디렉토리 안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시 터치 파일 1을 유저가 지금 생성했어요. 소유자, 관리, 그룹 전부 다 유저고 파일 1이에요. 이거를 테스트 사용자도 확인이 가능하고 rm-rf 명령어로 삭제를 하면 테스트 사용자가 삭제가 가능하더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디렉토리 2번에서는. 자, 그러면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둘 다 디렉토리 1번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디렉토리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유저가 파일 1번을 생성하고 확인을 해보고요. 디렉토리 1번에서 테스트가 파일 1을 삭제하려고 했더니 권한 거부가 떴고 삭제가 되지 않았죠. 분명히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어요. 디렉토리 1번에서도. 근데 남의 파일은 삭제를 하지 못하죠. 저는 지금 일반 사용자,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dir 1번 안에서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다 부여를 받았을 텐데 쓰기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남의 파일을. 근데 자기가 생성한 파일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말 자유 게시판처럼 누구나 게시글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본인이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변경하는 거에서부터 삭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남의 파일은 내가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티키 비트가 부여되어 있는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tm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스티키 비트가 부여되어 있는 디렉토리. 이 tm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디렉토리다.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특정 파일로 잠깐 동안 저장을 해야 된다거나 그 파일을 다시 읽어들여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해당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했다가 불러오는 그런 디렉토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경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용자의 해당 로그인한 사용자의 앱 데이터의 로컬의 템프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일 생성이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런 데다가 뭔가의 프로그램을 잠깐 동안 저장시켜 놓는다거나 다운로드 시켜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스티키 비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특수 권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